40세 넘은 남자들은 예. 3개월만 성관계하지 않으면 예. 그 자체가 발기장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우울증이 있거나 부부 문제, 갈등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물어보는 게 각방을 쓰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비아그라나 이런 걸 먹어서 자극을 주면은 발기는 좋아지는데 예. 와이프가 관계를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막 붕 떠 있는 느낌. 와,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관심들이 막. 아이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예. 3년 만에 말이지 마누라 처음 만났다고 말이지 너무 고마워하고 담배가 심장에 해롭듯이 발기장애를 원인이 되듯이 심장에 좋은 건 무조건 성격이 좋은 그래서 그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왜 스몰 하트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심장이라고 네, 하죠. 작은 심장. 예, 똑같습니다. 거기 여기에서 피가 도는 거하고 네. 성기에서 피가 도는 그 원리가 아,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심장에 좋은 약은 예. 성기에 좋은 약이고 아, 그래요? 성기에 좋은 약은 심장에 좋은 약이고 비아그라가 네. 발기부전 치료제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심근경색증, 예. 맨 처음에. 효심증 예. 치료제로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보다는 아래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가 심장에 해롭듯이 예. 발기장애를 원인이 되듯이 음. 심장에 좋은 거는 무조건 성기가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심장에 좋은 생활 습관도 음경에도 좋은 생활 습관. 그렇습니다. 예. 자주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살 똑같습니다. 빼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저용량으로 계속 그 비아그라 성분을 계속 드시면은 예, 심장에 그게 좀 은근히 문제가 잘 편인데요. 그러니까 예.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남성 비타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원타임으로 쓰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용량으로 매일 드시는 거죠. 많이 처방하십니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네. 그게 우리가 이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작용 시간이 다 달라요. 예. 쉽게 말해서 짧게 작용하는 게 있고 길게 작용이 네, 한 중간 정도냐. 짧게 작용하는 것은 약물 봉행하면 한 4시간까지밖에 효과가 안 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가는 것은 24시간에 36시간. 6시간. 네. 중간중 가는 것은 한 10시간, 12시간 가거든요. 그러면 24시간 가는 것은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은 계속 말이지 지속적으로 그 약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적은 용량을 썼을 때 24시간 되면 싹 빠져나가고 36시간 가기 때문에 예. 일정 용량이 남아있죠. 예. 예. 그러면 24시간에 또 먹어버리면 또 좀 더 남겠죠. 예, 예. 그럼 축적이 돼가지고 거의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먹은 거와 비슷한 용량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혈액 개선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장이나 뇌혈관의 혈액 개선을 하고 발기 조직이 혈관 뭉치니까 네. 혈액을 막 돌리고 하니까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할까 안 할까 그 고민은 하면서 뭐 그래서 그냥 그래도 챙겨먹고 뭐, 이건 안 해도 될 것 예, 같으니까.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요. 저용량을 매일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보다 용량 훨씬 높은 걸 한 번 먹는 것보다 발기력이나 이런 거는 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아요. 예, 예,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그렇겠죠. 필요하겠죠. 닷새 정도 저는 있어야지. 이제 올라가는 기간 예, 닷새 정도 있어야지. 닷새를 이해하면은 혈중 농도가 어느 예. 이상 일정 레벨 올라가면은 발기력이 똑같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오, 신기하네요. 예. 예. 그럼 항상 레디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 없이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저용량으로 매일 먹으면 이제 발기력도 똑같고 또 심혈관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먹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먹는 질산염 사람처럼 제제 먹는 사람. 질산염 제제 먹는 사람들은 네. 먹어서는 안 되죠. 근데 비용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네. 16만 원. 한 달에. 예, 한 달에 좀 많이 들죠. 비용이 만만치 교수님 드시고 계십니다. 아직은 저는 못 먹고 있습니다. 그게 보험 적용이 되나요? 보험적인 물론 보험이 안 안 되죠. 되는 게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2번, 2회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게 나을 거고. 그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자주 계산으로 예. 그러니까 매일 드시는 저용량 용법은 일주일에 2번 하면은 오히려 할 때마다 사 먹는 것보다 그쵸. 아, 용량이 훨씬 적으니까 더 약간 더 싸니까. 네, 그게 그럴 수 되네. 있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은 많고 내가 뭐 꼭 마치 성관계를 예. 가지는 필요까지는 없는데 예. 그래도 남자들은 그 성적 흥분을 했다든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새벽 발기. 내가 살아있다 아. 하는 그 생동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존재 그 자체에 말이죠.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매일 한 알씩 이래 먹으면은 새벽에 또 일어나 보면은 발기가 또 떼시면 흐뭇한 기분을 느끼죠. 그런 목적으로 자시는 분들도 있다. 그때 그 관련해서 논문 하나 쓰신 거 있죠. 그래서 뭐 많이들 인용했죠. 그래서 새벽발기가 있으면은 자존감을 많이 그렇습니다. 느낀다고요? 70%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남자다. 살아있다.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4시간 가는 약을 먹었을 때는 새벽발기가 안 먹어요. 새벽발기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죠. 24시간 가는 약을 먹었을 때 새벽발기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래가는 약이 좋다는 거죠. 이 새벽발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아직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과 선생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안구 진동을 일으키는 렘 수면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발기가 일어나는데, 그래 하룻밤에 한 3번 내지 5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벽 발기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제가 깰 때쯤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깨고 이제 확인하는 거지만은 밤에 자는 동안에 3번 내지 5번 일어나는. 원래 3번에 5번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가 깰 때쯤에 이제 새벽이니까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게 애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출생하는 순간에 발기된 상태에서 출생하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에 있을 때 초음파를 갖다 대보면은 그놈이 자궁 속에서 발기가 딱. 그건 아니 생물학적인 발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성 호르몬만 유지되어 있으면 노인들도 새벽발기를 할 수 있는 물론이죠. 난지 이제 3번 내지 5번 일어나는 횟수는 마찬가지지만은 발기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발기의 강직도가 약해질 따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남성이라 그러면은 전체 수면 시간의 40%가 발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은 전체 수면 시간의 20%로 줄어들죠. 20대는 수면 시간의 40%가 발기된 상태예요? 그런 20대를 저도 보냈나요? 그렇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저용량 발기전약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발기를 이제 발기 장애가 심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느낄 수 있죠. 그 맛에 그 약을 사 먹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성관계와 관계없이. 성관계 상관없이. 미국의 사보험들은 비아그라, 그러니까 발기전 치료제를 보험으로 해주는 사보험들도 이제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안 했는데 뭐 모르죠. 어느 대통령 후보가 한국 남성을 위해서 비아를 건강보험에 따르면 막 찍는 거 아니에요? 여성 팬들한테 다 토일지 싶은데.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올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이유로 어떤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성 요실금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요실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갑성 요실금, 그러니까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소변이 새는 거, 뭐 이렇게 뛰거나 크게 웃거나 할 때 새는 거, 그런 요실금이 있는 경우는 이제 삽입하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새는 경우. 성교행위를 할 때? 할 때 보갑이 올라가요?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소변이 조금씩 생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급박성 요실금에서 이제 갑자기 요일을 느끼면서 참을 수 없어서 소변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성교 행위를 하다가 마려운 느낌이 있다가 확 싸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 같은데요?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요실금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성생활을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사실은 얘기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여자들이 오줌은 새는데 비뇨기과 찾아가니까 남자들이 와 앉았고 말이지. 주춤하게 되죠. 그래서 산부인과로 많이. 이소영 교수는 이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요실금 환자를 보고 있죠, 지금. 비뇨기과에서도 물론 요실금 환자를 보지만은 우리 아직까지 인식이 이제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외래 시간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요실금이 뭐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2명 중에 1명 걸로 요실금이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몇 세 이상에서는요? 3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이요?
출산을 한번 출산과 연관성이 깊죠.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모두가 이런 그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자 비뇨기과 의사들의 역할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30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제가 그러니까 1982년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30년 전쯤 됐죠. 그때 보니까 벌써 뭐 비뇨기과 여자 의사가 수십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은 셈이죠. 일본도 굉장히 많은 걸로 그래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실금이나 뭐 배뇨장애 그런 거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뭐 학회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반 정도가 여자. 그래요? 요도에 이제 호수리를 꼽는 환자들이 외래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일일이 호수를 꼽고 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공의 선생들이 꼽는데 요청을 하기를 나는 여자 선생님 꼽도록 좀 해달라 그런다고. 환자가요? 특이하네요. 남자 선생들은 남포가 꼽는데. 뭐 자기 사정도 없이 막 여자들은 아주 조심히 설명하고 말이지. 배려를 해줘가지고 안 아프다 이래. 꼭 이제 여자 선생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섬세하잖아요. 제가 인턴할 때는 이제 왜 그런 그 소변줄을 꽂을 때 여자 인턴 선생이 안 들어가고 남자 인턴한테 전화해서 꽂아달라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선은 다 해야지. 예전에는 비뇨기과 인턴은 아예 여자 선생님이 안 도는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남자 의사들은 다 산부인과 진료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약간 그것도 일종의 약간 차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많이 바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남자 발기부전 환자들도 남자 의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우리가 이 유교적인 고정관념 있지 않습니까? 여자 환자를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보는 것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하고 있고, 그렇죠. 남자 환자를 여자 비뇨기과 의사가 보는 것은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걸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환자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산부인과에서는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환자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여자 비뇨기과 의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우리나라의 그 성에 대한 담론을 많이 이제 공론화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료 시기나 어디 대중 강연에서 아주 쉽게. 그럼요. 예전에 한 20년 전만 20년 공중 이제 TV에 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음경이 어떻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쪽 PD가 뒤에 와가지고 선생님 음경을 그러지 말고 다른 말을 좀 해주세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건 물건이라 그럴까? 그게 안 되죠. 그게 문제죠. 애가 어디서 나왔냐 그럴 때 배꼽에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해부학적 용어를 써야지 정확하게 지칭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충 아래 또는 아래가 그러니까 이 아래가 어딘지 말이지. 아래가 불편하지. 이게 무슨 어디가 불편하시면 아래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래가 어디예요? 뭐 발바닥도 아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해부학적인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발기부전 이런 말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요즘은 뭐 제가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공중파 TV에 나와서 이야기했더니 사회자가 뭐 더 말이시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런 뭐 여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회자가. 더 꼬치꼬치 그렇죠. 꼬치꼬치. 그래서 참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뭐 피부로 절감했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죠. 정확하게 하는 것은. 괜히 음성적으로. 그럼요. 그 한번 웃기는 이야기가 한 20년 전엔 또 그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그때 왜 ARS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눈물에 가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몇 달을 거쳐가지고 말이죠. 좀 이렇게 청소년 성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냈더니 그걸 윤리위원회인가 정부에서 하는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심사위에서 결과가 타고 왔는데
청소년의 성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근데 왜 온 동네 말이죠. 네. 뭐 잡지에 보면은 말이죠. 다 뭐 난리법석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면 성이라는 것을 이 공론상에 올리면은 성장은 뭐 부들부들 떨고 앉았는 거예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하고 부도덕한 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싹 한 군데만 넣어가지고 성타용 막 부들부들 떨고 앉았는데 애들 성교육도 저는 말이죠.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통말이 성폭력 예방교육시키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 성이란 것은 저렇게 나쁜 거구나. 이 건강한 성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건강한 성을 갖다 먼저 이야기해주고 이런 비정상적인 성도 있고 이런 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또 도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 상담으로 나오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왜 통말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꽉 덮여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타부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혈압 약을 먹어도 성기능 부작용,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에 미국 교과서를 보거나 하고 5등 안에 항상 성기능 장애가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상에서 환자들 얘기하면 뭐 약을 먹어서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어서 어지러워요는 입이 말라요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거 한다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의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공론화되고 일상화되어야만 아까 얘기했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약을 먹어서도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양극성이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종양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암 환자들이. 암 환자들을 쭉 치료하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냐. 근데 과거에는 암 환자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치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성부부관계 문제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좀 살아서 어떻게든 5년, 10년 생존이 문제인데 아닙니다. 우리 그거 말고 부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 뭐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꼭 그 비뇨기과 의사, 정신과 의사 아니더라도 1차에서 진료하는 모든 의사들이 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좀 물어봐 주는 중요한 얘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정상적인 그 성징의 발현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아주 중학생 때 이렇게 발기되고 굉장히 죄의식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런 터부 시대고 억압됐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잘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런 것을 이제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왜곡된 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TV나 이런 데 대담 프로에 나오면 웬통 말이지. 너무 이제 지나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쪽만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어른들이 성은 부도덕한 거다. 성은 부도덕하고 폭행적인 거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갖기 쉽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건강한 성, 안전한 성, 그렇죠. 이 두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교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이 이제 모 대학 후문에서 의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 1차 진료를 하고 계죠. 주로 보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 특히 여학생들이 그 사오피임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와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쟤는 너무 착해 보이고 보통 때 감기 와서 오고 너무 굉장히 모범생 같은 친구들인데 의외로 와가지고 하고 또 남학생들은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성적인 문제, 성병 문제 있다고 증상이 생겨서 찾아오고 이런 부분들 보면 결국 그런 정말 기본적인 성지식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조금 그 뭐 난자 정자 이런 얘기만 하고 사실 뭐 성관계라든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여학생은 그래도 좀 똑똑한 애야. 이 사후피임약이랑 있다는 거는 좀, 그래서 그걸 처방받으러 왔으니까, 이 의사 처방 필요하구나까지 알고 온 거니까 그나마 나은 거지. 아예 모르고 그냥 막 임신 7개월 때 발견돼. 이거 아직 그런 게 문제지. 이 남성의학 관련해서 또 제일 요즘 중요한 게 이제 전립선암.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립선암이 왜 이렇게 통계 보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20배 늘었더라고요. 그게 말이죠. 참 재밌는 게 제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육류 섭취 양을 한번 봤더니 전립선암이 증가되는 비율하고 똑같이 고기 먹은
비율이 똑같이 1인당 고기 섭취 증가율과 예. 국내 전립선암 발생률이 똑같이 증가하는 예. 그걸 봤는데 마늘은 어디 간 거야 그럼 도대체? 본래 그 전립선암은 사람과 개한테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고고학자들이 없었는데 사람이 이제 이 육식을 시작하면서 그만 전립선암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먹다 남은 고기를 개한테 던져주는 물에 개가 그만 전립선암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육식 섭취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네. 다른 병으로 사망했을 때 네.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얼마나 있나? 확률하고 네. 또 일본에서도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그 사체 부검에서 나왔는 네. 발견율하고 네. 미국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사체 부검을 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예. 네. 똑같은 거예요. 오.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우연하게 발견되는 전립선암,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잠혈성 암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죠? 잠혈성 암이라고 그러는데, 암이 있지만 아직 암으로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보통 확률은- 우리 미국에는 전립선암 환자가 엄청나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러나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다른 병으로 사고나 다른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시체 부검을 했더니 똑같은 비율로 있더라고요. 똑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야, 신기한데요. 그런데 전립선 실제로 암의 발생률은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미국이 훨씬 높죠. 훨씬 네, 높잖아요. 네. 서양에서는 남자한테 생기는 암 1번이 전립선 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이 비뇨기과를 배울 때는 전립선 암 환자 1년에 5명 보기도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요즘은 하루에 5명 봐요. 그 정도로 많아졌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서 전립선 암이 발생할 확률이 한 3%라 그러면은 네. 미국 LA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전립선 암이 일어날 확률이 12%예요. 4배로 뛰네요. 4배로 뛰죠. 네. 중국 상해에 사는 사람이 전립선 암이 발생될 확률이 2%예요. 그런데 LA에 사는 중국 사람은 16%예요. 다 같은 말이 중국인이고 한국인인데 LA만 갖다 하면 미국 현지에 있는 전립선 암 발생률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LA가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식습관이 그 LA에서 살면서 그냥 식습관이 바뀌어요. 그럼요. 고기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종 간의 차이도 없이 누구나 다 전립선암 발생 가능성은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예. 고기 식사 위주로 가면서 그 발현율이 확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전립선 암이 시작되는 연령대는 30대예요. 그래요. 30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저도 있을지 잠열성 모르죠. 전립선이 있을지 모르죠. 움찔해지는데요. 근데 이제 50세 넘어가 평생 동안 사체 부검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30%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50대에 전립선암이 잠열성 전립선암이 나타나기까지는 한 20년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부지런히 말이지 고기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잠열성 전립선암이 생겨가지고 피검사하면 정상이에요 아직은. 네. 이게 피검사를 할 때 PSA 하는 전립선 특이한 PSA요. 네. 오르기 시작하는 게 말이죠. 네. 15년 걸려요. 그럼 65 아니에요. 그죠? 65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막 전부 다 오른다 그러거든. 찾아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 나이 또래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잠열성 이 피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검출될 수 있는 확률이 한 9% 돼요. 그 30%에서 9%니까 일부만 PSA가 오른다는 이야기죠. 고기 적게 먹고 하면 괜찮다는 이야기죠. 올랐으면 9% 되는데 전립선 암으로 죽을 사람은 3%도 안 돼요. 3% 미만이란 말이죠. 천천히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SA가 올라가더라도 그 병으로 안 죽고 딴 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이게 다른 암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만 전립선 지나 턱받아면 말이지. 부들부들 떨고 말이지. 뭐 폐암이나 위암처럼 말이지. 이렇게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30대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은. 하루아침에 며칠 기다리면 말이지 뭐 더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갑상샘하고도 비슷한. 그렇죠. 그럼 PSA 가 전립선 이제 특이 항원 검사잖아요. 예. PSA 검사를 시기별로 쭉 해보면은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PSA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PSA카는 이 전립선 특이한 거는 예. 우리가 정액을 받아보면은 처음에는 코를 풀어난 것처럼 굳어져 있죠. 예, 예, 예. 근데 한 30분 지나면은 물처럼 다 녹아버리잖아요. 예, 예, 예. 그 녹게 하도록 하는 효소가 PSA. 아, 그래요? 예? 오. 그 전립선에서만 생산되는. 아, 전립선에서 사정할 때 같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정액 속이 제일 많죠. 아. 1분과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전립선 세포가 많아지면은 예. PSA가 올라갈 수밖에 예, 없죠. 예, 예, PSA는 다른 데서는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전립선에서만 나오니까. 예. 근데 우리가 노화와 함께 예. 전립선 세포는 증식하게 돼 있어요. 증가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많이 증가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죠. 예. 예. 늙으면 누구든 전립선 커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년에 평균 0.1 정도 오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전립선 비대증 있는 사람은 전립선 세포가 더 많이 증가됐죠. 예. 1년에 한 0.2 정도 계속 오르는데 아. 전립선 암이 있는 사람은 세포의 증식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1년에 0.75 이상 아. 더 가파르게 오른다 이거죠. 때문에 전립선 PSH가 예를 들어서 3이었다. 예. 다른 사람은 조금 정상치고는 좀 높은데 그럴 때는 한 3개월마다 계속 피 검사를 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진단에 예측 가능한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이 PSA 검사가 그 이제 피 검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되게 그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 12,000원 정도 하는가요? 예. 보험 받으면은 아마 그 환자가 내는 돈은 아마 5,000원 예, 예, 정도. 절반 예, 정도 예.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보험을 해주더라고요. 보통 50세 이상에서 예, 보험을 자기가 궁금해서 하면 안 되게. 50세 이상에서는 50세 이상. 예, 보험 혜택을 받고 이해하는 그럼 50세 이상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년에 그래서 자기 한 번씩. 이 PSA 증가 속도를 대충 진단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만약에 그게 또 유전적으로 전립선암이 유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형제라든지 내 아버지, 삼촌 뭐 이런 분들이 예. 전립선암이 있는 분들은 가족력 있는 사람들은 40세 이후부터 해마다 받아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PSA 검사가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2년에 한 번씩 네, 무료로 예. 해주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그래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립선암이 우리나라 암의 남성암의 5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여성의 그 자궁경부암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필수 검진 항목에 필수 들어가요. 검지 항목에 예. 들어가 있는데 전립선암은 아직 안 들어가 아. 있죠. 그래서 빨리 비뇨기과 넣어야 학회에서 네. 국회에서 이제 공청회도 하고 넣어야 된다.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넣어야 됩니다. 지금 뭐 전립선암이 10위권 밖에 있다가 예. 별로 좋지 않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올라와가지고 거의 지금 5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 지금. 예, 5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막 1위까지 갈 것 같은데. 올라가라 하는 비뇨기과에 대한 말이죠. 인기도는 떨어지고 전공의들이 아무도 말이지 신청을 하지 않고 비뇨기과의 그 전공의들 인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나요? 이 말이 PSA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예. 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예, 예.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전망이 거꾸로 돼가지고 뭐를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망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 30세 이상 2명 중에 1명이 요실금이 있다 그랬죠. 예. 남자들 60 넘으면 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약을 먹어야 할 정도고 전립선 말이에요. 비대증이죠. 또 10명 중에 3명 중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먹어야 되고 10명 중에 3명은 성기능장애로 말이죠. 발기장애로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의 미래는 밝은 거네요. 밝은 거죠. 좀 이상한 말이었는데. 요즘에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 예. 이게 과연 성기능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성기능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네. 비뇨기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오줌 잘 못 누는 것만 눈에 보이고 전립선 암만 눈에 보이지 그 사람의 성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치료 후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반드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사정 장애와 발기 장애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고 또 전립선 비대증도 비대이 된 그 전립선이 큰 경우에는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립선 그 반응 효소 억제제를 쓰는데요. 그러면 전립선이 줄어들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성기능 장애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시적이다 그랬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거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을 갖다 쓸 때 반드시 환자한테
성기능 장애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말이죠. 엄청나게 붕괴하는 환자들이 있죠. 그랬으면 안 했을 건데. 안 했을 건데 말이지. 살았네. 그냥 살았지 말이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뭐 내 삶은 뭐 하느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예? 비율이 보통 발생률. 얼마나 말이죠. 이 전립선 암을 수술할 때 이 과감하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좀 많이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래서 보고자마다 또 뭐 발생률이 보고자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3명 중에 2명은 온다고 봐야 되고, 그죠? 3명 중에 2명은, 예, 많죠. 3명 중에 2명은 와야 된다고.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면은 뭐 100에 100 다 온다고 봐야 돼요. 예? 젊은 사람이 50대가 받았을 때는 돌아올 확률이 많고, 나이가 뭐 70대 받았다. 100에 100이에요. 그게 그 성기로 지나가는 신경이 손상돼서 그런 거죠?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 보고 밀어버린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아주 초기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그 신경혈관 다발을 보존해가지고 수술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 수술 전에 이미 그 성기능 장애가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거를 살려서 수술하는 게 큰 의미는 없죠. 어찌됐건 하여튼 초기에 발견할수록 그런 성기능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의사가 그 성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해서 환자들이 낙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가 환자의 인권을 약간 무시한 건. 그렇죠. 주의 설명 불충분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뭐 암 치료나 그런 전립선 치료 말고도. 물론 이제 항암제 썼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암으로 항암제 썼을 경우에는 발기장애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수술에 의한 그러니까 드러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경우 듣지 않나요? 그 경우에도 이제 썼을 때 한 100명 중에 한 3, 40명은 성관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립선을 다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정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정감은 많죠. 없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르가슴이라는 것은 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오르가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팍 수축하는 순간 있잖아요. 사정을 하는 그 근육들이 수축하는 순간에 오르가슴을 느끼는 거거든요. 전립선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주위의 근육들이 수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환자들이 오르가슴을 느껴요. 정액이 나오지 않지만. 전립선 암 말고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는 보통은 발기부전보다는 역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고 나면은. 근데 역사정이랑 저도 옛날에 뭐 배웠지만 그 개념을 상상이 어떻게 뭐 병액이 뭐 방광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광목이 원래는 있었는데 전립선 수술을 하면서 방광목이 이렇게 확 열리면서 이제 사정을 하면 앞으로 안 나오고 방광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걸 본인이 느끼나요? 그래서 본인은 사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밖으로 전립선이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사실 오르가즘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당황스러운 기분이 나쁘다 그러죠. 또 오발탄 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미국 갔을 때 미국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역사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는 거예요. 흑인한테.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부부관계를 하니까 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의사한테 이제 오발타이다고 말이지. 이야기하니까 이 수술하고 나면 다 그런 거라고 했더니 내한테 왜 그 이야기를 안 해줬어 사전에. 난 그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 수술 안 받았어. 그래서 고소를 했군요. 고소한 그대로 쏴주겠어요? 의사를 쏴주기로 했어요. 홀! 그건 진짜 오발탄이고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자기는 생각한다. 야. 나는 역사적인 일어나면 안 했다. 사건이네. 그냥 오줌 불편하도 그냥 살았지 말이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밖에 어떤 이 사정과 관련해서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뭐 있습니까? 그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어떻게 당뇨병이 이제 교감신경 장애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방광목을 조고 있는 것이 교감신경 작용이 있어라는 것인데 당뇨병은 말초신경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병이 생기면 이게 꽉 조는 힘이 약하니까 정액이 날아갈 때 거꾸로 열려있는 힘이 약한 쪽으로 방광 쪽으로 살리고 거기도 역사적인 생긴 당뇨병 환자도 대표적인 뭐 혈압약 고혈압 환자일 수도 올 수 있고.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피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다른 별개의 그건 딱 전염 별개의 이야기.
별개 무슨 감염성 질환이. 예, 전립선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전립선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낭의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색깔의 문제에서 오는 뭐 약간 증상 같은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정을 했더니 아주 선홍색으로 붓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정액에서 피가 나온 게 아니고 네. 방광이나 또는 요도에서 나온 것이고 네. 사정 순간에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받았더니 검붉은색으로 나왔다 하는 것은 고여있던 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피가 출혈을 하면 선홍색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액이 고여있다가 이제 검붉은색으로 바뀌었죠. 검붉은색으로 나왔다는 것은 사정기관에서 전립선이나 정낭에서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 이 남성의학, 성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나고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 혹시 여성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남성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성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이 이제 소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생기는 거겠지 하고 특별히 치료를 안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이제 치료 방법이 다 있으니까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이제 오셔가지고 수술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그 후에 이제 오후에 퇴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시간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한다든지 뭐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술에 15분만 투자하면 그렇게 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몰라서 계속 무슨 기저귀 차고 다니고 막 고생을 하고 있는군요. 네. 그거 중요한데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남성 성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예, 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이 발기장애하고 전립선암 이게 이제 주된 주제였는데 이 병들이 나이가 이제 60 넘어서 대부분 생기지만은 그게 시작한 것은 젊었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이야기했듯이 30대부터 식생활 조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고 이러한 건강한 생활을 해야만 발기장애나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공해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게 섹서스란 말이 있던데요. 섹스하고 석세스를 합친 말 같은데요. 여러분의 성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